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특강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목이 좀 많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조금 짧게 보내드릴 것 같고요. 말을 조금 조근조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오늘도 흥미진진한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쉬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제 정말 저 자신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반기 미국 주식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됐던 미준의 라이브 무료 특강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2시간이 넘게 2시간 15분이나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준 채널 오셔서요. 여기 라이브 탭을 클릭하시면 지금도 녹화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보고 싶었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셔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녹화 방송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제 저는 라이브 방송 도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채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작성해 주신 채팅창을 읽으면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채팅창 읽는 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채팅창 안 보셨으면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서 약간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작은 목소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깔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메가테크 기업만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지금은 자금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현재는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메가테크 기업에 집중됐던 투자 자금이 소형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 마켓 프레스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일주일로 시간을 바꿔봐도 같은 현상을 직접 우리가 목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요. 시장의 폭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폭은요. 너무나 넓어졌습니다.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요. 무려 75.74%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게 50%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78.3%죠. 따라서 조금만 소형주들이 힘을 내주게 되면요. 이제 조만간 5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는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의 폭이 계속 넓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봐도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드, 탐욕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형주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지난주부터 그리드로 이동을 해야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은데 메가테크 기업들이 떨어지면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악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빅스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 위에 있는 200일 이평선보다는 떨어져 있죠. 따라서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극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려도 괜찮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무려 1.85%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그동안 달리지 못했던 기타 종목이 많은 힘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기 순환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S&P 500입니다. 0.64% 올라갔고요. 0.64%나 상승한 것은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즉 아이들 493개 종목이 굉장히 많은 힘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상승한 것을 우리가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퍼시픽 바이오는 무려 34.26%나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오픈도어가 플러스 14.96, 솔라 엣지 플러스 12.73, TNA가 10.22% 올라갔고요. 루시드가 플러스 9.97, 크리스퍼 플러스 9.21, 레모네이드 플러스 9.21, 텔라닥 플러스 8.96, 차지포인트 플러스 8.72%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종목의 공통점은요,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종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이렇게 하루 동안 34%, 15%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요, 공매도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수키즈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순간순간 변동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피해야 할 그런 종목들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이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은 DJT고요. 마이너스 9.09%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밈 주식처럼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DJT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레디 같은 경우도 3.48% 떨어졌고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58, SMCI 마이너스 2.31,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2.20, 델 컴퓨터가 2.16%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62, 앱 러빈이 마이너스 1.59, 구글이 마이너스 1.43, 메르카도 리브레 마이너스 1.35, 메타가 1.28% 빠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에 자금이 일부 이동하면서 주가가 추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하반기 미주은 탑픽 후보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주은 특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제 제가 하반기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미주은 탑픽 18종목을 선정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18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일단은요, 후보군으로 55개나 되는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이 종목들을 펀더멘탈 분석하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18개 종목으로 좁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의 스토리를 자랑하는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후보군의 종목은요, TNA입니다. TNA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ETF죠.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0.2%나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플로렌스 에너지가 5.70%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머전 코퍼레이션이 플러스 5.5, 네 번째로 ARRY가 플러스 5.39, 그 밖에도 제타 글로벌 홀딩즈가 플러스 5.33, SPX 테크놀로지 플러스 3.96, 파브리넷이 플러스 3.84, 솔라 플러스 3.67, 커민스가 3.63%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주은 탑 18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18개 종목은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투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탑 18이 좋은 성적을 제출했습니다. 가장 위쪽에 TNA,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셀 2000을 추종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고요. 무려 하루 만에 주가가 10.2% 급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머전 코퍼레이션이 보이는데요. 5.5%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이머전 코퍼레이션은요, 햅틱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햅틱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요, 디지털 기기를 우리가 조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사용자의 촉각을 사용하는 햅틱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집중을 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라이센스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콘솔 게임기, 나아가서는요, 이제 스마트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계기판도 모두 다 터치스크린으로 바뀔 텐데 이런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65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특허를 통해서 라이센스 피를 받는 것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엑스박스 그리고 닌텐도 게임기에 들어가는 터치 스크린도 역시 IMMR, 이머전 코퍼레이션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제타 글로벌 홀딩즈가 5.33% 급등했는데요. 제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요. 마케팅을 하되 인공지능을 이용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라는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는 제타 오퍼튜니티 엔진의 약자고요. AI 기반으로 마케팅을 직접 설정해주는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가 직접 어떠한 타겟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 좋은지 타겟팅도 해주고요. 또 컨텐츠 제작도 도와줍니다. 거기에다가 수익 예측까지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65,510까지 상승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 좋은 주가의 수익은 블루버드가 만들어냈고요. 블루버드라는 기업은 전기 자동차 관련된 기업인데요. 스쿨버스를 만듭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스쿨버스에 굉장히 많은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전기차를 도입을 해서 전기 스쿨버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그들의 기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IWM, iShares Russell 2000 ETF가 3.41% 올라갔고요. 아이트론이 나오는데요. 아이트론 같은 경우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든지 물을 사용을 할 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계량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계량을 할 뿐만 아니라 분석도 하고 관리도 해주는 토탈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트론이 갑자기 이렇게 주가의 상승 추세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의 붐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생 에너지원이 새롭게 이제 전력망에 연결이 되잖아요. 이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100개국 이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이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도 테슬라가 1.5% 올라갔고요. TSMC가 플러스 0.44, 블록이 플러스 0.01%로 마감이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횡보를 했고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0.34,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98, AMD가 마이너스 1.27, 알파벳이 마이너스 1.40, 앱러빈 마이너스 1.59, 엔비디아 마이너스 1.62,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31%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주가의 흐름, 즉 AI 수혜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양한 소형주로 이동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러셀 2000에 관련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러셀 2000 지수가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발견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주 7월 9일 종가 이후 지금까지 9% 상승했던 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요, 이번 주에 2년 반 동안 거래 범위를 돌파했다. 이 얘기는요,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요, 현재 2211에서 거래가 되면서 2022년 1월 첫 번째 주 이후 가장 높은 거래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또한 러셀 2000 지수의 상단이 돌파되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iShares Russell 2000 ETF, IWM에도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전고점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이 전고점을 뚫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차트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WM의 상승세는요, 투자자 자금 유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66억 7천만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IWM이라는 ETF는요, 투자 커뮤니티가 소형주 펀드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7월 9일 이후에 순자산이요, 무려 27억 7천만 달러나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자금이 지금 소형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러셀 2000의 과거 움직임을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과거 1년 동안 16.01%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YTD로 보시면요, 12.46% 올라갔고요. 지난 1개월 동안은 11.95%, 그리고 일주일 동안 11.12%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TNA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미즈온 탑 18에 포함시켜 놓은 또 다른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x 쉐어즈 ETF입니다. 러셀 2000을 추종하되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1년 동안 26% 올라갔고요. YTD로 봐도 26% 올라가는데 그쳤죠. 그런데 지난 1개월 동안을 보시면요. 무려 37.39% 그리고 일주일 동안 35.38%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오히려 하락했던 주가가 드디어 최근에 일주일 동안 회복을 하고 남음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TNA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모멘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셀 2000을 추종하는 IWM이고요. IWM 같은 경우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 매도고요. 17가지가 매수를 주장한다. 따라서 굉장히 멋진 모멘텀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RSI 지수가 이제 80 근처까지 왔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잠깐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IWM의 5년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앞에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2022년 초에 정고점 하나를 지금 뚫고요. 굉장히 시원하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했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박스권이 최근에 뚫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박스권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거 역시도 뚫렸다. 이제는 한 233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TNA의 모멘텀을 확인할 텐데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7가지는 매수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멋진 모멘텀이 TNA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굉장히 하단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박스권을 뚫고 여기 올라간 거 보시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된다. 그리고 TNA 같은 경우도요. 이렇다 할 저항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53에서 54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소형주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시장 랠리에 동참하는 주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데이터 사이트인 실버 블래튼에 따르면요.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본 결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42.5%고요.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40.2%로 집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확률에는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바이든에 대한 우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은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의 상승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요.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일단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는 재생에너지 주식은 하락했고요. 또한 규제가 약해질 수 있는 은행 주식은 랠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의 카탈리스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는 매우 광범위하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베스코 S&P 500 동일 가중치 RSP라는 ETF는요. 지난 5일 거래 동안 4.9% 상승하면서 1.36% 올라간 S&P 500을 추종하는 SPY를 앞질렀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RSP 같은 경우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에 2%씩 동일하게 가중치를 주는 거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비중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에 따라서 가중치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RSP 그리고 스파이에서 어떤 부분이 더 잘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시장의 폭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RSP가 스파이 대비해서 3.5%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수치는 2022년 6월 이후에 5일 동안 가장 커다란 상승의 폭이다. 따라서 지금은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 매니시 카브라에 따르면요, 이는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미국 대선은 트럼프 2.0의 잠재적 정책이 시장 확대 트레이딩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잦은 로테이션 트레이딩을 촉발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이 여러 산업 분야, 소형주까지도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S&P 500의 방향은 시장 폭의 확대가 돼야 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마켓 프레스가 넓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러셀 2000 소형주 지수는요, 지난 5번의 거래일 동안 11.5%나 급상승을 해서요, S&P 500 지수보다 9.9%포인트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요, 최소 1986년 이후에 가장 커다란 5일간의 격차다. 따라서 소형주랑 이렇게 대형주가 있을 때 소형주가 이렇게 10% 가까이 대형주를 따돌리고 혼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소형주들의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종목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러셀 2000 지수는요, 7월 초 저점 이후에 10% 이상 상승하면서 과거 몇 년간 최고치였던 2238을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요,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뿐만 아닙니다. 따라서 소형주가 달리는 이유가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더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한테는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상향 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러셀 2000 지수 어닝 및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S&P 500 지수를 따라잡고 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사실상 소형주는요, 어닝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S&P 500의 대형주에 못지않은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지금 현재 소형주가 굉장히 주가가 떨어져 있었던 이유는요, 실적도 좋지가 않고 또 멀티플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추적한 실적 관련 통계를 검토하던 중에 몇몇 통계가 소형주로의 순환매에 대한 새로운 지지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RBC 캐피탈 마켓의 전략가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소형주가 달리는 것은요, 물론 모멘텀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모멘텀뿐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추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에버코어 ISI의 전략가 줄리안 엠마뉴엘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연초 이후에 2024년 실적 상향 조정을 경험한 동시에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진 소형주가 앞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소형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형주 중에는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공매도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소형주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무서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형주 중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매도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몇 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고속도로 건설업체인 컨스트럭션 파트너즈입니다. 티커네임은 ROAD고요. 두 번째로 인프라 건설 서비스 제공업체인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STRL이 티커네임입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퍼스트 방크 쉐어즈 SFBS가 티커네임이고요. 다음으로 석탄 채굴업체인 알파 메탈로지컬 리소시즈 AMR이고요. 화학업체 캐봇도 있다. 이렇게 5종목은요, 모두 73번째에서 100번째 백분위수 사이에 공매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2024년의 수익 추정치가 3%에서 15%까지 올해 들어서 상향 조정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종목이 있는데요. 실바모라는 종목이고요. SLVM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29억 달러 규모의 제지 제조업체라고 하는데요. 68번째 백분위수에서 공매도의 관심에 화면에 등장을 했다. 따라서 공매도를 굉장히 높고요. 또한 연초 이후에 수익 예상치가 무려 3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수익에 대한 전망치는 상승하고 또한 공매도율이 높기 때문에 수키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형주 위주로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달리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있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자, 반면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발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지켜주기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람하는 이러한 시기가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어제는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에 리세션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 강력한 수치가 보고가 됐거든요.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테일 판매는 6월 달에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는 2분기 말부터 소비자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리테일 판매, 여기서 지금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달에 사이버 공격으로 굉장히 좀 많은 손해를 본 자동차 업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뢰할 만한 수치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걸 빼고 계산해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리테일 판매를 보니까 5월 달에도 0.1%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수치가 0.1%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무려 0.4%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자동차를 포함하더라도 변동이 없었다. 그 얘기는 지난달에 비해서 0.0%라는 거죠. 자동차 딜러의 판매가 2%나 감소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일단 지난달에 비해서 0.0%니까 세일즈가 변함이 없었던 거죠. 시장의 기대치는요.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자동차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악영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3에서 0.0으로 0.3%포인트 추가적으로 리테일 세일즈가 활력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세일즈인데 오토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제외하고 계산하면요. 플러스 0.4%,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0.1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스도 빼겠습니다. 가솔린도 빼고 계산을 해보면 0.8%나 올라갔고요. 시장의 기대치는 0.2%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컨트롤 그룹은 뭐냐면 우리가 GDP에 사용하는 수치만 모아놓은 겁니다. GDP에는요, 음식 서비스라든지 주유소 그리고 자동차 딜러가 빠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GDP를 산정할 때 계산하는 이러한 수치를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0.9%나 리테일 세일즈가 활력을 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0.2%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진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가 발표가 됐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는요, 9월 달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튼튼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요, 소형주 위주로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금리가 인하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탄탄하다. 그렇게 되면요, 소형주가 달릴 수 있는 완벽한 컨디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아끼는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한동안 어려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TSMC 같은 경우는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트럼프가 한마디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만 칩 제조업체 TSMC의 주가가 수요일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거죠. 물론 기후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TSMC와는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나는 그 사람들을 잘 알고 대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매우 존경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칩 사업의 100%를 가져가 버렸다. 대만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대만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돈을 뜯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TSMC 입장에서는요, 좋지 않은 발언이 등장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지지자이자 무기 공급국이지만 공식적인 방위 협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법에 따라서 대만의 방어 수단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은요, 지난 4년 동안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반복되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발언이 중국 정부를 화나게 했고, 이는 미국의 오랜 입장인 전략적인 모호성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은요, 대만 관련해서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는 방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발언을 했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TSMC와 대만한테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TSMC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고하면서 주가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형세가 조성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소형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악재입니다. 팔란티어도 역시 S&P 500에 속해 있는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주가 흐름이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따라서 소형주가 달리면서 주가가 좋지 않은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락 추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식은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의 수혜를 입었다. 대표적인 AI 수혜주죠. 하지만 방위산업의 정부 계약 업체이자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의 주가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누구의 주장이냐면요, 팔란티어 주식 평가를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그레그 모스코비츠가 이끌고 있는 미주오 애널리스트 팀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레그 모스코비츠는 화요일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란티어의 높은 배수를 정당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신뢰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확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팔란티어 주가는요, 개장 직후 2.8% 하락한 27.88달러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67%나 이미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확장된 상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죠. 미주오 애널리스트들은요, 주식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21달러에서 22달러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팔란티어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측면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이며 정당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 첫 번째로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장할 만한 스토리가 갖춰져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지금 펀더멘탈은 너무나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펀더멘탈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의견에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에서 좀 많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다소 비싸다는 의견은 미주오뿐만 아니다. 지난 6월 달에요, 모네스 크리스피 하르트 앤코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화이트는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극한에 도달했다. 더 이상은 확장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이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아르거스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조셉 보너가 나오는데요. 조셉 보너는 한 달 전에 팔란티어 주식의 매수 등급을
수익을 줬고요. 목표 주가는 29달러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9달러까지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28달러 가까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팔란티어 주식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4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14가지는 바인데요. 대부분이 다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는요, 이평선 위에 아직까지는 위치해 있다. 따라서 향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하나씩 깨지게 되면요, 어느 정도는 비중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팔란티어의 5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고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고점과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뚫고 나가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면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저항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아래 나와 있는 차트 역시도 5년 차트인데요. 아까랑은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5월 달에요, 팔란티어는 갑자기 주가가 상승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박스권이 있잖아요.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가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채널을 형성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거의 최고점까지 와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정고점하고 겹치죠. 따라서 지금 현재 29달러 근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요, 떨어지게 되면 한동안 주가가 한 25달러 근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이 그런 거고요. 캐탈리스트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방향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미준 라이브 특강의 녹화 방송을요, 여기 라이브 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한 번쯤은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번 강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녹화 방송이라도 꼭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